애들이 주면 주는 만큼 소화를 한다고. 저는 자기는 애 먹겠지만 어쨌든 그걸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는 주는 역할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열심히 하는 애한테 채찍질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애고 얘는 주어진 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은 걱정을 2번, 3번, 4번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그 걱정을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욕심이 많은 애예요. 똑같은 아이라고서 비교해 주면 돼. 비교해 주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밑에 처져 있는지 알면 하려란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목표를 두고 하면 어려운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근데 지금도 애가 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 친구에게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빠가 본 대치동의 어떤 학생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떨어지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거 저는 기준? 내가 얘기해 줄게. 기준? 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영어 수준, 희애리가 영어를 잘하는데 훨씬 잘하는 애들 많아. 내가 보기에는. 배움을 통해 좀 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제 어떤 성적 내지는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이 퍼센트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면 너무 많은 학습을 하다가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거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난 민이라고 해. 네,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네. 네, 미니 아빠 훈이라고 합니다. 오승민입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야. 페리 유학파 출신이야. From Jim to Dam. 우리 아들이 내 뜻대로 해서 좀 해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 우리 아들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내가 저렇게 살면 나는 안 살아. 저렇게 답답해서 안 살아. 응? 결국 오늘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뭘 설득시키신다신 거지?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얘가. 그래서 내가 너 수학을 좀 하냐 그랬더니 수학을 좀 한대. 그래서 내가 마침 이제 수학 강사를 해라 그러면 자유업이잖아요. 자유업이야. 우리 학원 강사도 어찌 보면 자유업이야. 안 하면 그만이야. 솔직히 우리 아들은 바쁠 것도 없잖아. 지가 무슨 A급도 아닌데. 바쁠 것도 없잖아. 지가 무슨 A급도 아닌데. 근데 사실 저는 수학을 아이들에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치는데 뭐 또 그게 또 저의 또 재능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이제 그걸 하니까 그게 되게 아버지랑 달라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6개월만 가르치면 최소한 3등급은 만들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야, 우리 아들 이건데 그 친구도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그럼 자기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아 근데 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 저는 좀 이렇게 악작 같아요. 굉장히 뭐 하나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해요. 저는 그냥 작지만 그냥 편하게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답답하긴 해요. 많이 아쉽죠. 야. 네.
아버님께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미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아드님이요. 근데 새로운 직업을 또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자유업이잖아요. 자유업이라는 거는 항상 을인 상태에서 갑에 대한 초이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 말.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연예인이 아니라도 투자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야는 학원 쪽 강사니까 남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안정적으로 세카드로 한번 해놓자는 입장에서 근데 그거 요건을 만들었죠. 제가 이런 과목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에서 어떤 파트를 수학으로 다 잘하는 게 요 파트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기본이 실력이 되니까 연결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아직 돈 들어갈 때가 많지 않아서 안 바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아니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한국사 1타 강사였으니까 아드님을 한국사 1타 강사를 좀 이렇게 추천해도 될 텐데 왜 수학 강사를 수학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학원 강사하려면 수학이 제일 좋아요. 아빠 수학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x분의 12라는 그래프잖아. 이게 이번에 사각형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APB의 넓이를 구하시는 거잖아.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X면 Y의 여기는 얼마야? X분의 10이지. 그렇지? 진짜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곱하기 X분의 12잖아, 그렇지? 넓이는 얼마야? 12. 응, 그냥 12야. 끝이야. 영어 쉽지? 응. 영어 쉽지? 응.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짜 아이 시선에서 과외 오빠처럼 맞아, 그냥 맞아, 옆에서 친절하게 그냥 되게 잘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우리 지연 씨가 아버님의 제안을 처음엔 할 것처럼 받아들이셨다가 나중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절한 건데 그 거절을 한 이유가 이게 수학을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나하고는 좀 맞지 않아. 그 이유인지 뭔가 가족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수학 강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절하신 그러니까 건지 굉장히 두 번째 궁금해요.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결혼 초창기에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컸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은 이제 지나가서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그도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한 거예요. 물론 내가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지만 개그를 해보니까 막 형돈이 형이랑 막 해보는데 이게 막 너무 그거 있잖아요. 그 쾌감 있잖아요. 하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사람들한테 마음도 없는데 이걸 한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드님이 결혼하고 나서는 10년 동안 들어온 일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들어온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들어온 일을 줄였지. 하긴 했는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랑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조금 벌어도 그걸 통화해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그래서 뭐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오늘도 뭐 이제 평일날 학교 갈 때도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리다 오고 뭐 요 시간을 저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그러니까 출퇴근 항상 시키면서 근데 그 시간을 출퇴근시키는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아빠는 그런 존재라는 걸 사실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또 우리 지연 씨 입장에서는
한 40이 넘었는데 아니 이제 내 인생 내가 좀 알아서 살 텐데 좀 너무 이렇게 아버지 생각대로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은요. 아버지는 아들을 키울 때 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아들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션인 거죠. 미션. 얘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미션. 근데 엄마가 딸을 볼 때는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딸이 좀 힘들어하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네가 힘들구나. 그러면 좀 힘든 거는 그래. 네가 좀 편하게 지내. 이것이 좀 더 가능한데 아들은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세상은 넘나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미션을 마치기 위해서 좀 더 육성을 시키는 거죠. 육성. 그런 면이 좀 있다고들 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그맨으로서 이 정도면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김준현을 아는데 김준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후배들이나 어떤 데서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잘하고 이 친구 이렇게 잘하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버지의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나는 정말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 이게 제가 잘못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언제나 그때 순간적으로 캐스팅이 된다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개그맨들이 얼마나 잘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까지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작고 한 건 개인의 차이지만은 아이들이 커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한 5년이면 이제 대학 가기 시작한다고. 벌써. 그래서 5년이면 대학을 가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큰애부터. 한 번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얘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 아이하고 상미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니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학교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쇼크받게 저런 얘기를 하나. 그게 나는 저도 외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부잣집은 아니라도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말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저거 좀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들의 그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오, 완전 다르다. 요즘은 아이들을 부모가 밥 만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밥 만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게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다른 뭐 개인적인 걱정이 이런 건 없어요. 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뭐 과외시키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아버지는 너는 과외했으면서 왜 애들은 과외 안 시켜? 근데 저는 근데 아버지가 학원 안 사니까 아버님 선생님들 이렇게 보내주고 했거든요. 근데 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니. 가치 자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하잖아. 얘들이 가끔 가서 만나서 지켜보면 얘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보이잖아. 근데 내 눈에 맨날 보이는 건 얘들은 요만큼 가 있단 말이야. 이만큼 가 있다고 내 주변에 정확히 대충 학원 가 있으니까. 그럼 차이가 나잖아. 어디서 차이가 나도 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 갈 때 못 간다는 게 정확히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때 그게 안타까워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너 돈 한 푼도 없이 돈 내고 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 그러는데 그 애들 시간 없다고 안 하는데 난 그게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주고 하는 걸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미안해. 내가 먼저 얘기할게. 먼저 얘기해. 스님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이를 큰 아이를 볼 때 애들이 주는 만큼 소화를 한다고. 저는 자기는 애 먹겠지만 어쨌든 그걸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는 역할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걔는 다 받는다고 내가 볼 때는.
밤을 새서 울면서라도 그걸 다 해.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큰 애한테 그렇고 둘째, 셋째는 아직 꼬마라서 아직은 판단 안 했지만 첫째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걔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무엇이 돼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도 열심히 하는 애, 엄청 열심히 하는 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애한테 채찍질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열심히 하는 애고 얘는 주어진 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은 걱정을 2번, 3번, 4번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그 걱정을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다 그 걔한테 적절한 걸 주지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뭐 이렇게 주지는 않아. 적절한 선을 아니 근데 그걸 아는데 이제 어차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 아이한테 하려고 그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서포트 잘 해주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얘가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혹시 지원 씨가 이제 아버님 조언을 듣고 그러면 나도 뭐 예를 들어 사교육이라도 뭐 학원 같은 거 좀 부족한 부분 한번 다니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거나 결정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이 아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하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버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걔가 그 생각을 들어왔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욕심이 많은 애예요. 똑같은 아이라고서 비교해 주면 돼. 비교해 주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밑에 처져 있는지 알면 하래란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목표를 두고 하면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근데 지금도 애가 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 친구들에게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비교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빠가 본 대치동의 어떤 학생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떨어지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거 저는 기준? 내가 얘기해 줄게. 기준? 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영어 수준, 희애리가 영어를 잘하는데 훨씬 잘하는 애들 많아.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할 때 조금만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뜨겁습니다. 네. 그게 문제라는 거,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올 때 기대했던 거 이 말씀드려도 되겠죠? 기대했던 건 박사님이 얘 말 좀 잘해가지고 얘가 아버지 말이 맞다라고 해서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기대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어깨가 툭 부어지는데요. 근데 아버님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학습인 것 같아요. 학업을 잘하고 잘 배워서 흔히 말하는 좋은 학업적 성취를 해서 요즘 세상으로 보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또는 좋은 일자리를 이제 갖게 되고 그러면 안정된 수입이 생기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인 것 같아요. 맞아. 그 노력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까지가 중요하잖아요.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네, 뭐 일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자식한테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에는 어떤 누구도 이거는 이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사람이 배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칸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뭐 지식, 상식도 배우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를 이제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뭐 질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좀 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제 어떤 성적 내지는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이 퍼센트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면 너무 많은 학습을 하다가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거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는데 조금 슬프고 마음 아픈 기사인데요. 전 세계에서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그럼요. 나라 1위가 그럼요. 대한민국으로 예.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걱정도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양육을 이제 조부모님들이 많이 돌봐주시는 집들도 꽤 많고요. 또 이제 양육을 떠나서 그 뒤에 이제 교육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조부모님들이 도움을 주고 관여를 하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즘에는 학부모 더하기 조부모님이라는 네, 이 네.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요. 학조부모. 진짜 이런다고 학조. 네, 요즘 이제 그런 학조부모. 그래서 네, 이 사교육계의 새로운 심화바람. 네, 학조부모. 맞아요. 할아버지들이 다 데리고 오고. 네, 뭐, 네, 다 데려다 주고 하시지만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분들은 또 네. 교육비도 다 지원을 하시고. 그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또 영향력도 큰 거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선생님은 보니까 에너지 열정이 넘치시고 또 이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리더의 유형을 좀 나누는데요. 아버님은 성취지향형 리더세요. 성취지향적이세요.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떠한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통솔하는 구성원, 그게 이제 가족이면 가족 구성원이 될 거고 회사면 부하 직원이 될 거고 이 사람들 또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이거를 못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지 저 네.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겠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넌 뭐 먹고 살지 네. 걱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아버지는. 네. 못 먹고 살 줄 알았대요. 너무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다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연 씨는 관계지향형인 맞아요. 편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맞아. 내가 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나는 좀 어떤 부모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 준비했죠? 네, 제가 요번에 체크리스트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제가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 성취지향적인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아버님, 자, 한번 듣고, 지연 씨도 같이 내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네, 여기 계신 분들 나래씨 빼놓고 다 부모니까요? 아니볼까요? 아하. 성취지향 부모가 자주 하는 말. 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1번. 아, 요거 애매한데. 이거 애매한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 2번. 인생은 서바이벌이야. 3번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윤지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자, 4번째. 좋은 타이틀은 평생을 가요. 마지막 5번째. 힘든 거는 잠깐이야. 버텨. 이렇게 5개. 네. 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버님? 저는 네. 첫 번째 말은 안 해요. 네. 나머지 4개 말은 맞아, 그건 안 해. 많이 자주 하진 않지만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밖으로 꺼내진 않은데. 부담 줄까 봐. 네. 그렇구나. 근데 첫 번째 말은 안 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 개 해당되시는 네 개. 거네요. 네. 우리 지원 씨는 어떠세요? 전 0개. 0개. 진짜. 반개 정도 된 거예요, 반개. 반개, 노력은 반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맞는 것 같아요. 노력은 그건 맞는데. 네. 반개 뭐 근데 뭐 그걸 굳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지금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네. 뭐 힘든 건 잠깐이야 뭐. 어쨌든 우리 오승훈 아버님, 선생님, 고객님은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는 부모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되게 회사면? 웃기신 게 항상 네. 저한테 너는 왜 리더를 안 하냐. 근데 저는 리더를 싫어하거든요. 아버지 다 무조건 나는 대장 아니면 안 해. 이걸. 네, 네. 너는 왜 항상 서브야. 근데 나는 서브가 편해. 나는 네. 2인자가 너무 좋아. 그냥 준영 형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고 형돈 형이 뭐 메인 되고 나는 누가 있으면 옆에서 그냥 난 같이 웃어주고 편안하게 이게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왜 리더를 안 하려고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는. 리더가 네. 왜 리더를 안 하냐고. 너는 그래서 리더를 왜 안 하냐고. 난 그게 너무 싫어. 난 가장인 것도 너무 힘든데. 뭔지 아시죠? 뭐 가장이 리더인 것도 힘든데. 그래서 나는 왜 자꾸 나보고 뭐 리더를 하라 그러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부모 밑에서 크면요.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언제나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달성을 하면 언제나 그 다음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헐떡거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기력해지는. 그렇죠. 무기력해지죠. 네. 또 자칫 잘못하면 능동적이보다는 좀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물론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조금 너무 앞서서 제시를 하면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주어지는 걸 쫓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수동적이고 좀 자신감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아들한테 막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맞아. 이 얘네 가정에서는 5명이 잘 화합하고 아주 잘 네네. 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플러스 시켜서 하자. 근데 이제 힘든 내가 건 아쉬운 건 됐으니까. 뭐냐? 네네. 얘한테 그렇게 자극을 살짝 너 이러니까 조금만 더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서는 하려고 하면 얘가 거의 방해하다시피 얘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아쉬운 거죠. 왜 저러지? 내가 뭐 얘를 못되게 할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이 안 좋아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 필요하면 내가 저거 할게 픽업하고 다 할게라고까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걸 다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가 아버님의 생각을 이제 알겠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 이 분야는 잘 아는데 그쵸. 아이한테 좀 이런 기회를 좀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주라고 말하는데도 이 아들은 무조건 아빠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 뭔가 이거는 안 하겠다고 해.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연예인이 아니라도 투자 받는 사람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랑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두고 하면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근데 우리 지연 씨가 아버님이 제안하는 거를 좀 대체로 좀 다 안 받아들이는 편이시거든요. 거의. 그 이유에는 아마 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요.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가 공부할 시점 고2, 고3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못 해준 게 그게 항상 미안하고 걔를 케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 지랑 나랑 둘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를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낳았죠. 낳다는 열심히 했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아버지 고생을 하셨죠. 저 혼자 이제 고3 때 케어를 하느라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다른 아빠들처럼 막 이렇게 밥 잘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죠. 그러네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제 애 옷이 없어졌더라고. 말 안 하고 갔어요, 우리 아들이. 응? 어?
스트레스가 있었죠. 고3 때 이제 그 어머니 집에 나가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세셔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가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엔 괘씸했죠. 그 처음엔 괘씸했죠. 난 내가 걔한테 무슨 뭐 못되게 한 게 없고 하니까 뭐 원수질 일은 없으니까 또 이제 그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팔 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그 당시 막 개그맨 초창기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때 막 너무 정신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죠. 살만하냐 안 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한테 언제든지 가면 돼. 오면 돼. 부모는 해주게 돼 있어. 그건 나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부피가 찾을 필요는 없었고 지 편한 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결이 안 됐을지는 몰랐죠. 네. 8년이면 길다. 꽤 긴데. 그러네요. 아니, 뭐 이번에 알았어.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혼을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을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꼭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런 건 없고 내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거 뭐 하다 말다도 그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엄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거기다 뭐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나고 그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절이 동산이 그럼 나오라고 그래서 밖에 가서 싸움하기도 하고 애들 있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최종 결정할 때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는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는데 얘들이 난 이제 얘까지 졸업하고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나는 그 정도 나이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되면은 애들이 충분히 양쪽을 판단하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난 기다렸어요. 미성년자가 좀 지나면 기다렸어요. 그래도 좀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소화하는 능력이 조금 그럼요. 생길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대학만 그동안 가면 기다리신 거네요. 그럼요. 감사는 네. 해요. 왜냐면 어쨌든 부모님이 저 고3 때까지 그렇게도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안 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엄마, 아버지,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자식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부모의 이혼을 이제 겪을 때 청소년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이 부모의 갈등과 이혼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청소년 시기일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거든요. 부모 이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내가 이렇게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걸 무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어쩌면 지원 씨 마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맞아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5년 전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고 막 그러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그런 게 되게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꿈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또한 영원한 이별이죠. 그쵸. 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력감, 무기력함에 맞아요. 가장 그 극단의 상징적인 그런 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의 이혼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이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자식 때문에 유지하는 것 또한 큰 상처를 줘요. 자식들이 커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시지. 그렇게 이혼 안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된 집안 분위기와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사는 걸 나는 평생 상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과정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항상 서로에 대한 비난을 받고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욕하고 중간자에서 계속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잖아요.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난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억울하시고 어머니도 일방적으로- 억울하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난 신경 안 써요. 정확히 말해서. 근데 말씀하신 건 억울하잖아 지금. 아니 나는 내 입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런 감정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이고 아이들의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어찌됐든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빠고 아무리 잘나도 뭐 엄마고 다 전 똑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너무 사랑하는 아빠고 근데 두 분의 이제 아까 두 분의 인터뷰 영상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주 눈이 확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간 지원 씨도 왜 그랬을까 궁금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또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찾을 법한데 또 아버님은 왜 안 찾으셨을까 궁금했는데 8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더라고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그 당시 막 너무 정신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죠. 살만하니 안 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구태여 찾을 필요는 없었고. 그때가 이제 고3 네. 끝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3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랑 저랑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나는 이제 이미 이제 뭐 러시아 유학 간다고 러시아 쪽에 가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1년 동안 그 고3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안 나온 상황에서도 이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저길 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냥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랑 도저히 같이 이제 못하겠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숙학원 같은 데 저를 보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숙학원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랬기 그럼 때문에. 아빠 나 1년만 엄마에게 갔다 올게라고.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감히 얘기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때는 전혀 못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얘를 놀고 이거 한 잔도 해야 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학원 끝나면 어디 끝나면 데리러 가야 되잖아 차를 갖고.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내 행동은. 근데 그렇게 힘든다는 생각 안 하고 다만 벌던 돈을 끊었으니까 내가 그때 뭐 돈이 나가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1년 동안 강의를 안 했죠.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애만 이제 케어를 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불편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같이 살겠다. 같은 옷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배신감은 약간 있었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아버님은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또 그 일까지 다 그만두시고, 네, 좀 어쨌든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나도 섭섭함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필요하면 올 거다. 이게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올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자. 오면 언제든지 난 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8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지은 씨는 이미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고 엄청 또 성공했죠. 엄청 성공해서 전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도 그런 소식들을 다 뭐 듣거나 개그맨이 되고 나서 알았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거의 그냥 뭐 아니었고 한 2년째인가 3년 2년 차부터 떴어요. 조금씩 뜨는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뭘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얘네 할머니가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셨다고. 그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애한테 연락해서 오라 그래라.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얼굴 보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연락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다시 이제 이렇게 좀 두 분이 연락하고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 8년 동안 절연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이라든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렇게 아버님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도 근데 뭐 그 부분에서 아버지가 굳이 뭐 아들하고 뭐 아버지 거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필요 없어. 뭐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궁금할 때도 있어. 내가 얘한테 진짜 미안한 거는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3주 훈련 받고 끝났어요. 외아들이라서. 근데 군대 가는 게 굉장히 힘든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군대를 갔다고. 얘 군대 갈 때 꼭 따라가고 싶어. 옛날에 그 이상용 씨가 하는 우정의 부대. 그걸 보면서 난 꼭 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꼭 면회 가서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 가는 걸 몰랐죠. 며칠 나가고 며칠 제대하는 걸 몰랐죠.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걸 지금도 못 물어봐요. 미안해서. 아버님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물어보죠. 이런 걸 물어보고 얘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빠 내가 고생할 때
당신 나한테 뭐 해주냐 이런 생각 너무 미안하잖아.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위로는 뭐냐면 네가 연락했으면 해줄 건데 내가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았잖아. 그렇게 내가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저한테는 기둥인데 아버지니까. 근데 그걸 못했던 게 너무 죄스러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빠에서 무슨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뭐 어떤 일들 하면서 이제 뭐 등록금 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젊었을 때는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자양분이 됐고 그때에 뭔가 내 삶을 이렇게 뚫어내는 힘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지원 씨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원 씨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원 씨한테 어떤 면이 있어 보이냐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네, 부정적 감정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확 열이 받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을 직면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직면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누가 불편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왜 8년 동안 절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서 난 이만해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난 좀 나가서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딱 직면해서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화로 나왔던 것 같아요. 화내고 막 별거 아닌 포인트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눌러져 있는 건데 해결이 안 된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문에. 부분들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울 바에는 그냥 네. 이게 좀 피하는 게 그래도 근데 그게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굉장히 상반되지만 같은 거예요. 우악 하는 거나 확 피하는 거나 맞아요. 사실 두 가지가 다 결국 피하는 회피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지원 씨 제가 그 문항 많은 거 미리 좀 사전에 체크해 보시라고 드렸잖아요. 맞아. 그 MMPI라는 건데요. 결과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의 어떠한 단점 이런 것마저도 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조금 방어적인 그리고 공격성 억제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 네. 좀 상승되어 있는 면들이 있고요. 지원 씨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억압하고 억제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는 부정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나치게 노력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화나면 좀 화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 솔직한 감정이 다 상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진솔함을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서로 맞춰가기 때문에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아까 아버님이 어떤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어떤 판단 그 이외에 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안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지원 씨가 쭉 성장하면서 부모님 밑에서 큰 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님의 어떤 삶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이셨고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공하시기도 했지만 지원 씨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의 삶이 별로 안 부러워. 맞아. 의미가 없지. 네. 하나도 안 부러워. 네, 그러니까 부럽지도 않고 나의 삶은 별로 안 행복했어.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으면 나처럼 될까 봐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차단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맞는 마음이 거- 있는 맞는 것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저 민면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어떠한 제안들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 일단 영향을 안 받고 싶어. 그냥 오롯이 나는 경제적인 것도 아버지 영향을 안 받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 삶을 똑같이 살라 그러면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네.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인데 네. 저는 왜냐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행복한 생활을 좀 많이 좀 그거를 더 많이 좀 중시 여겼죠. 내가 맘마 봐요. 아빠의 머리를 멋지게 잘라줄게요. 고고!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꺼내기 어려운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소통을 좀 많이 안 해서 이제 각자 그냥 주관적인 그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해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서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아주 소소한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많이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안 하면 그냥 각자 평생 자기가 살아온 생각, 살아온 방식, 살아온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소통을 안 하면 축축할 뿐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인터뷰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게 아버지가 1년 동안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네. 이 아버지가 일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시다가 뭐 일이 안 돼서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강사가 안 되는 게 있어. 네. 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아들하고 뭐 하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뭐 아들하고 여행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터놓고 술을 한번 퍼지게 먹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내가 그럼 우리 친구 아들하고 술 먹어요.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술 한 잔 먹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속모이가 나오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답답한 마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한번 퍼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내 말하자면 내 바람이야. 다 큰 성인 자녀라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자꾸 소통하다 보면 진짜 가까워져요. 그리고 서로의 다른 점을 또 잘 알므로써 이걸 가지고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맞아요. 우리 큰 아버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